근데 보통 인터뷰 사업을 초기에 만나시는 분들도 우리 처음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뚜껑 날아가는 얘기 많이 하시죠. 뚜껑 날아가서 인터뷰 사업 열심히 할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푹 식어버리는 사람.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래 야근 내비 같은 사람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좀 많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영상에서 보인 것처럼 열정이라는 게 제일 착각하기 쉬운 게 설레임과 열정을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처음에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되면 또는 새로운 것이 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설레임을 느끼죠. 와 되게 좋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은 들지만 막상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발 내딛는 순간 어려움과 힘듦과 새로운 것에 계속 부딪히게 돼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그 설레임은 곧 좌절이 바뀌고 에이 안되겠다 그건 당신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나한테는 상관없는 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이것은 열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파트너들 새로운 사람들 초대해서 세미나 자리에 앉혀놓거나 강의를 듣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야 나도 있어라 할 수 있어라고 박수치는 순간 그것이 열정이라고 우리가 착각해버리는 순간 우리 같이 그 사람의 좌절 속에 같이 파묻혀버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분하셔야 돼요. 이 설레임과 그 다음에 진정한 열정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열정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3주차 때 보신 영상하고 지금 4주차 보시는 영상하고 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셔서 열정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3주차 때 나와 있는 의도적인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패를 많이 맛보시고 그 실패를 다시 이겨내기 위해서 다시 도전하시는 것을 반복을 하셔야 나의 끈기와 나의 열정을 점점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말씀 듣고 4주차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차 내용은 사업 추진 핵심 과제 1위 실천사항이라고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추진 과제 5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멤버십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멤버십을 구축해야 될지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로 최소한 좌측과 우측에서 각각 2명 이상씩을 사업자를 뽑아내야 돼요. 무조건 뽑아내야 돼. 왜요? 우리 보상플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좌측과 우측에서 각각 2명씩 나와 똑같은 직급자를 만들어내야지만 내가 그 다음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좌측과 우측에 2명 이상의 소비자를 뽑아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애터미 사업을 초기에 조금 내가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면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국장 계보도 혹시 아시나요? 네. 자, 국장 계보도. 국장 계보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국장 계보도 옆에 뭐가 나와야 돼요? 네, 팀장이 각각 2명씩 나와야 돼요. 팀장 밑에 뭐가 나와야 돼요? 판매사. 자, 이 계보들을 이제부터는 마음속에 담고 다니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부터 이제 애터미 사업을 막 시작하면서 나도 꼭 성공할 거야. 나도 이제 판매사가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이라면 이거를 마음속에 품고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이름 집어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직은 이제 꼴랑 해모임 한번 안 먹어본 파트너 또는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름은 채워 넣어보셔야 돼요. 최소한 계보도는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되든 안 되든. 하지만 이름은 넣어보신다고 하실 수 있죠. 그죠? 네. 내가 거기다가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계보도 안에 이름이 언제나 고정이에요?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파트너들한테 보여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것도 대회비야. 아시겠죠? 내 마음속에 하나의 이정표, 새로운 인생 신화라고 생각하시고 나만의 이거는 보여주면 안 됩니다. 한 사람한테, 딴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어. 누구? 스폰서한테. 나중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춰지면요, 재밌는 실험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3대 계보로 그려보려고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후원해주고 있는 스폰서와 내가 도와주고 있는 하위의 파트너 1대씩만 그려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있고 스폰서가 있고 파트너 1명씩 요것만 한번 적어보라고 해보세요. 어떨까요?
위아래 이빨이 딱딱딱 맞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 계보단에 들어가는 사람이겠죠. 근데 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빨이 안 맞겠죠.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어쨌든 이 계보단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일단은 이름 채워 넣는 작업만 내다가 힘을 써보세요. 그렇게 해도 엄청난 성장 속도가 만들어질 거예요. 처음에 판매사 도전하실 때부터 이 계보도 안에 나를 도와주는, 내가 판매사 할 때 나를 도와주는 협력자들이 곧 뭐가 돼요? 내가 샤론이 될 때 그 사람을 뭘 만들어야 돼? 다이아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 밑에 파트너가 그냥 어영부영 소비자로만 보일까요? 아니겠죠.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목표를 세워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조직이지만 그 똑같은 조직 속에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나와 함께 성공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소비자로 머물러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 구축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작업으로 사업자 이런 개념으로 준비를 해보시고 관리 소비자도 한 10명 정도 예측해보시고 일반 소비자도 약 50명 정도를 구축해 주시는 작업이에요. 우리 좀 아까 3주차에서 판매사 그림 그리는 거 말씀드렸죠. ABC로 나눈 거하고 똑같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대응하시면 돼요. 그대로 대응하셔서 사업자 보름 단위로 30만 PV 정도 달성 가능한 파트너, 관리 소비자는 소통이 가능하고 구매 내역 관리가 되고 있는 소비자. 일반 소비자는 그냥 구매 내용만 내 마음대로 컨트롤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갖다 쓰시는 소비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성공을 가기 위한 조직이 만들어지는 기본 구성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러그인의 의미, 성공 스위치. 이건 뭐 주문할 것도 없죠? 우리 애터미의 플러그인은 어디가 돼 있어요? 세미나에 돼 있어요. 다른 건 뭐 저는 모르지 애터미 성공의 기준은 저는 석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석세스 세미나에 플러그인이 돼 있어야 그것도 1박 2일 무조건 저는 숙박을 해야 된다는 저는 주의해요. 숙박 안 하는 세미나는 저는 말짱 꽝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기 다 수원으로 참석하시죠? 아니요. 이제 각 지역별로 가시게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한 번 있죠. 부득이한 경우 어디에요? 저기 일산에서 인페럴 마스 봤을 경우 그때를 제외를 하고는 전부 다 무조건 숙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석세스 세미나장에서 듣는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교육이라든가 강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서 받는 서로의 에너지를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 역시도 더욱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세미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저는 다들 에피소드를 하시죠?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나의 비전도 알리고 그 다음에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비전도 함께 들어줌으로 해서 나의 비전도 다시 다져주는 역할도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석세스 세미나 1박 2일은 무조건 참석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을 이제 성장을 시켜야 돼요. 혹시 수족관의 물고기 잘 아시나요? 수족관의 물고기? 네. 물고기 중에서 이런 어떤 종류가 하나가 있는데 잉어의 한 종류라고 해요. 이름이 코이라는 종자가 있는데 얘는 자기가 생활하는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대요. 자그마한 어항에서 키우면은요 한 5cm 정도까지 밖에 안 자란대요. 근데 얘가 넓은 호수에 갖다 놔서 키우게 되면 얘가 2m까지도 자란대요. 똑같은 물고기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 사업이고 성공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누구 범위 안에서 성공을 해야 되나요? 스폰서의 범주 안에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스폰서가 자기의 마음그릇을 넓혀놓지 않으면 그 밑에서 따라오는 파트너들은 나의 마음그릇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냥 고모냐 고꼴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간혹 미친놈들이 하나 나와요. 나의 어항을 벗어나서 자기 세상을 펼치는 파트너들도 나오긴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제 애터미가 많이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는 나의 마음그릇을 키워나가는 데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하려고 하는 모습이 중요한 거야.
그다음 이제 매출 증대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그죠? 전달 주력 제품을 선정하고 소비자들한테 주력 제품 쪽으로 유도하는 작업도 해야 되겠죠. 백날 첫날 샴푸 한방 샴푸만 쓰는 사람한테 뭘 해야 돼요? 앱솔루트 샴푸가 좋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아우 자기는 피부가 원래 좋아서 토너 하나만 쓰면 된대. 이런 사람 어떻게 돼야 돼? 부tik에서도 세트를 다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죠? 거기다가 또 한 발 나가서 뭐야? 이브닝켜도 쓰게도 만들어야 돼. 그죠? 자기는 건강해서 괜찮대.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 안 먹어도 된대. 오메가3만 달랑 먹으면 된대.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오메가3만 먹게 만들어야 돼요? 해모임도 먹게 만들어야 돼. 해모임도 먹고 홍삼감도 먹게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왜 먹어야 되는지 필요성도 알려주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서 독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더욱더 이뻐지고 더욱더 건강해졌으면 건강해졌지 손해나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무리수는 두지 마세요. 왜? 해모임만 먹으면 만병통치한다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오늘 저기 굿모닝 애텀에서도 회장님 말씀하셨죠? 네. 그 정도만 넘어서지 않으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원칙과 기준을 통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해요? 우리 몸을 건강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 건강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지켜주는 건 어디 가서 하시면 돼요? 병원 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병원 가셔서 치료 받으시고 병원에서 치료해주는 건 어디까지나 치료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 몸을 탄탄하게 맞춰주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이다라는 같이 말 그대로 식품이다라는 걸 인지시켜 주시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요즘에 하도 좋은 화장품이라고 해서 나오는 화장품들 막 갖다 쓰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화장품 한 번 썼는데 피부가 한번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뚝딱하고 좋아졌다고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걔네들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회사에서는 360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던데 갈바닉 프로 맞아요. 회사에서 360도 갈바닉 프로그램이라고 있어가지고 일단 처발라요. 잔뜩 처발라서 과부가 날 때까지 처바르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뒤집어져요. 그게 좋아지려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알레르기 반응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알레르기 반응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업자들은 뭐라 그래요? 좋아지려고 뒤집어. 당신 피부가 원래 그지 같으니까 좋은 피부로 바꿔지기 위해서 뒤집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때요? 아 그런답니다 해요. 그런 정보까지 우리는 그렇게 사기치면서까지는 사기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명예현상. 맞아. 근데 명예현상이라고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몸이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거부하는 것만큼 여기를 상응할 수 있는 더 좋은 게 있어요. 우리 피부는 사람의 몸이요 너무나 신기하고 오묘해서요. 명현 반응, 이게 거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이거를 익숙해지는 적응 반응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아무리 안 좋고 그지 같은 것도요 계속 처발라주면요 내 피부가 적응을 해요. 그죠? 아무리 힘든 일을 고생해서 내 손이 아무리 아름답고 이뻐져도 거기에 적응이 돼서 뭐가 돼요? 굳은 살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 피부도 그 화장품에 맞도록 굳은 살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피부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또 고생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 전달 주력 제품을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해서 이것도 하나의 목표인 거예요. 유산균 먹던 사람들한테 해모임을 먹여야 되겠다. 오메가3 먹던 사람한테 해모임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가 만들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라고 하면. 그런 조금 목표를 가지시고 도전적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자 승급 목표 수립 및 승급 도전 성공의 8단계 철저히 이행해야 되고 처음부터 오픈톱 판매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직급은 밀려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승급은 우리가 이제 파트너들한테 많은 비전을 알려주고 있죠.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나도 1억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비전들을 알려주고는 있지만 무엇보다 더 큰 비전, 실제로 돈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내 파트너들한테. 내 파트너한테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백날 첫날 얘기해도 내가 맨날 고모양 고자리면은 말이 먹힐까 안 먹힐까? 안 먹혀요. 파트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 뛰셔야 돼요. 백조가 어떻게 헤엄치나요? 백조 헤엄치는 거 보셨어요? 밖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고요하게 둥둥 떠 있어요. 그죠? 예쁘게 둥둥 떠다녀. 근데 물 밑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그만 많이 하얗게 적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 누구한테? 우리 파트너들한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장하는 모습을 일부러라도 보여줘야 되는 거야.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안내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스폰서, 나를 소개한, 나를 직스폰서에 성공하는 모습이고 정말 내 파트너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네가 안 하니까 내가 성공을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 네가 해야 내가 성공하지 라고 하면서 나의 성공을 누구한테 미뤄요? 파트너한테 미루는 거예요. 또 오늘 어떻게 해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 스폰서님이 안 도와주셔. 그럼 나의 성공을 누구한테 미루는 거예요? 스폰서한테 미루는 거예요. 나의 성공은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안 보일 때 다리 잡으세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공의 8단계 철저하게 이행하셔야 된다고 하고 등등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도전이란 100% 성공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도전이란 말을 안 쓰죠. 그냥 하는 거죠. 0에서 100%가 되도록 시도하는 거예요. 물론 도전을 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좌절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패했다라고 하면 기뻐하셔야 돼요. 왜? 한계점을 발견했으니까. 아, 내가 여기를 내가 넘어갈 곳이 이제 보이는구나. 여기만 넘어가면 되겠구나라고 오히려 기뻐하셔야 돼요. 뭐 이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전하시는데 아직도 거부감이 생기면 도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도전을 즐기셔야지만 돼요. 그 다음에 일일 추진상 매일매일 이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해 놓으면 제품 외형, 확신은 애용에서부터 나온다. 확신이 있어야 전달도 가능하고 전달이 돼야 소비자도 늘어나고 소비자가 늘어나야 나의 사업도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첫 번째 단계로 제품 외형이 제일 첫 번째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제품을 애용했을 필요가 있다. 어떻게? 내가 체험한 것만 말하시면 되는데 체험하지 않은 건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체험을 할 때 이제는 꼼꼼하게 제대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들도 다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우리 이자 여기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 이자 국장님 제품 설명 왕이시잖아요. 그죠? 거의 제품 잘해주시는 분 옆에다 껴놓고 뭐에 써먹어야지. 지금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입이 간질간질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도 어떻게 간질간질 안 하도록 말씀하시도록 해주면 돼요. 어떻게? 국장님 유산균이 어떻게 얼마나 좋아요? 물어만 보세요. 한번 옆으로 쿡 한번 찔러보세요. 수수수수 나오시네요. 그만큼 우리는 전문가가 되셔야지만 되는 거고 그 전문가이신 분들한테 계속 흡수를 받으셔야 돼요. 가수가 노래 못하면 가수입니까? 아니죠. 제가 옛날에 엔터테인먼트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가수도 키워봤어요. 근데 가수로 키워놨는데 야 노래 한번 해봐 탁 들었더니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야 이거야? 그래서 망한 거야. 애터미 사업자라고 하는데 애터미 보상플랜 설명하면 막 훅 찔렀는데 30만이 이러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제 하다못해 보상플랜 회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써본 제품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가 되셔야 되겠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왜 좋은지 정도는 설명할 수 있을 정도만큼 되셔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쓰던 제품도 안 쓰시는 분들이 생기면 안 되겠죠? 네. 이제 쓰실 때마다 이게 정말 이래서 좋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자, 미팅 참석하실 때 자신의 왜 미팅을 참석을 해야 되냐 자신의 능력이 아닌 시스템으로 성공하는 사업이죠. 그죠? 뭐 그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시스템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항상 보면은 먼저 물어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센터에서 아무리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스케줄표를 만들어놔도 맨날 물어봐요. 이번 주 월요일날 뭐 하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내가 먼저 체크하시고 내가 먼저 준비를 하셔야 돼. 그래서 마스터스쿨 1주차 제일 첫 번째 과제가 뭐였어요? 스케줄표 작성하는 거예요. 나의 스케줄표, 애터미 사업을 하는 나의 스케줄표도 없이 사업을 한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 오면서 중간중간에 있던 과제와 양식들을 꾸준히 얼마나 이게 체크해 나가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멤버십 확장 해야 되겠죠? 회원가입 하지만 멤버십 확장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알고 가셔야 될 게 회원가입이 절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회원가입이 주가 돼버리면 애터미 사업은요 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요 애터미 사업자가 아니라 양도업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양도업자 뭐 하시는 사업이에요? 요즘에 위험하단 말이에요. 돼지 콜레라 때문에 하도 유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한꺼번에 돼지들이 다 죽어버리는 수가 생겨요. 내 밑에 있는 파트너들이 전부 다 돼지 새끼들이라고 하면 돼지 콜레라를 막기 바쁠 거야. 그죠?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드리지? 여러분 잘 아시죠? 과거에는요 열심히 회원가입이 너무나 맹점이다 보니까 열심히 주구장창 회원가입 받았어. 심지어는요 누구 하나 회원가입 하러 오면은요 사장님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주변에 아는 사람 없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전에 8초까지 멤버십 쫙 달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딴 데 못 도망가게 하는 여유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든 내 사람으로 꼭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예비 소비자를 미리 구축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회원가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회원가입 머릿수하고는 중요해요. 어차피 뭐 많이 달아서 이렇게 너 일은 안 했지만 내가 이렇게 많이 회원가입을 했어 라고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거 말고는 솔직히 이익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회원가입을 달았어. 신랑을 달았어. 신랑 달고 아들을 달았어.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후원해 주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가까운 사람, 야 나 잘 사람 없는데 그래 나 친구 있는데 친구라도 한번 회원가입 달아볼게. 달아놨어. 근데 그 친구가 사업하겠다고 나중에 나왔어. 어떻게 할 거야? 설령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알아서 내가 이분들 케어해줄게. 그럼 이 사람도 케어해주고 내가 원래 자꾸 내려가는 쪽도 케어하고 있으면 그 아줌마는 어떻게 돼요? 뭐가 됐어요? 네, 돼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양등업자로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네? 양등업자 되실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너무 회원가입에 너무 목매시지 마시고 사업하시다가 초창기 때 힘들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리 뛰어도 회원가입이 안 돼요. 회원가입 하려고 봤더니 다 회원가입 돼 있더래요. 요즘에 그런 상황 많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회원가입이 너무 지나치게 그쪽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가입이 머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또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한 사람한테 30만 PV까지밖에 못 쏘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한테로 100만, 1000만씩 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이제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회원가입 받으셨으면 그 소비자한테 딱 이만큼만 넣어주라고. 얼마? 10,000 PV. 왜요? 그래야 하위 매출이 누적이 되니까. 10,000 PV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내포로 두세요. 차라리 본인이 주문해서 쓸 수 있게. 그때 아니면 내가 내 이름으로 포인트 쏠 일이 거의 없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는 회원이 아니라 나의 자산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회원이 아니에요. 자산이에요. 소비자는. 이 자산을 어떻게 잘 내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공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우리 2주차 때 봤던 레버러지가 성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느냐. 애터미는 돈이 자산이 아니에요. 소비자가 곧 자산이에요. 많이 늘려나가시고 이 많이 늘려나갈 소비자를 그냥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되고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하는 사항 중에서 네 번째 사업자 발굴인데 크게 사업자라고 하면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파인드 사업자, 찾아지는 사업자가 있어요. 원래 갑자기 사업자로 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보통 어때요? 자기 주변에 사람 많대. 소개해줄 사람 많대. 하지만 본인은 제품을 안 써. 사람만 소개시켜준대.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도 사업자로 나왔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한 사람 한 10명 소개시켜줬어요. 이 10명을 어떻게 회원가입 받으실 거예요? 좌우로 딱 양가름만 펴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쭉.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 파인드 사업자 이 사람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너무 많이 알려줘 버리면 그 얘기가 뭐예요? 애터미 사업은 바이너로 두 줄 작업이고 이쪽에 30만 이쪽에 30만 PB에 올라오면 내는 사업입니다 라는 얘기만 해줘도 벌써 이 사람은 머릿속에 이게 돌아가요. 어떻게? 내가 10명 소개시켜줬으니까 이쪽에서 5명 이쪽에 5명 깔고 이 사람들이 30만 이쪽에 30만 하면 나는 수당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 사람은 그 다음 단계는 뭐야? 이제서 이쪽에 사업자 1명 이쪽에 사업자 1명만 나오면 난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침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정말 제대로 된 사업자 1명만 나와주면 그쪽 한쪽만 자꾸 가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거야. 그죠? 이게 이제 돼지걸레를 걸린 거예요, 이 아저씨가. 전파가 안 되도록 우리 잘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 처음에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도와주겠다라고 보통 접근을 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접근을 감사히 받으세요. 거기를 가지고 억지로 우리는 뭘 해요? 사업자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사업자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지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저 말이 맞아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감사합니다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소개 열심히 받으셔서 한 줄을 쭉 타고 내려가세요. 그리고 그분이 야 이렇게만 해도 돼? 그럼 사장님이 직접 한번 알아보시라고 해서 그분이 방법과 일을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딜 통해서? 세미나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내가 알려주면 안 돼요. 내가 알려주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돼지가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소개는 최대한 빨리 받아서 열심히 소개받으셔서 열심히 뎁스로 내려가시고 열심히 관리하셔서 빨리 그 중에서 내 사람 한두 명 찾아내는 게임이에요. 이 파인드 사업자가 소개를 100명, 1000명 시켜줘도 내가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중에서 많이 뽑아봐야 1명, 2명이에요. 그 1명, 2명 뽑아내는 사업이에요. 빨리 뽑아내시고 그 사람한테 올인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메이드 사업자예요. 만들어지는 사업자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어떻게 메이드가 돼? 처음에 애터미를 알려서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에서 제품이 좋아서 만족해서 쓰다 보니까 골드 소비자가 되고 골드 소비자에서 제품을 쓰다가 보니까 포인트도 많네 수당도 많네 그러고 나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자. 진정한 애터미 사업자죠. 이런 메이드 사업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메이드 사업자를 내가 만들 수 있는지 방법을 구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모양새와 각기 다른 형태와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플랜도 그 사람들마다 다른 사업 플랜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겠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하지만 나는 500만 원이라도 투자해서 사업하고 싶다고 해. 그럼 투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하면서 그 500만 원 투자가 그냥 사람 없어지지 않게 우리가 방법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난 자본 한 번도 없어. 시간도 없어. 하지만 석세스 1박 2일을 꼭 참석을 할게. 그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각기 다른 형태의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도 사업할 수 있을 만큼의 본인이 사업 플랜을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 제시를 해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경험도 많이 해봐야 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보상 플랜부터 해서 사업 요령까지 내가 완벽하게 마스터가 돼 있어야 사업 플랜을 짤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못 짜면 어떻게 해요? 버려요? 잘하는 스폰서한테 상담을 계속 하시면 되죠. 그죠? 그 스폰서가 상담해서 사업 플랜을 짜주고 나는 그거를 가지고 몸으로 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이드 사업자를 운영 관리하는 방법을 익숙하시고 나면 이제 파인드 사업자를 어떻게 해요? 그냥 파인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메이드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우리 애터미의 경영 목표 첫 번째 뭐예요? 고객의 성공. 그거부터 일단 인지를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먼저 고객이 되셔야지만 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고객이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제일 첫 번째 교육 과제로 인지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책읽기 동영상. 과거에 우리 성공의 8단계에 함께 나온 게 에이코라는 거 잘 아시죠?
네, 과거에 아베이 회사에서 사업 성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업자라고 하면 이 코어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8가지 코어 활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책 읽기 내용이 상당히 한 3달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때는 어때요? 언제 나왔어요 이게? 50년 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 안 그래? A4가 50년 전에 나온 거예요. 50년 전에 유튜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인터넷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물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어떻게 쓰셨는지 아세요? 혹시 드러나 보셨나 몰라. 모뎀이라 전화선에 연결해서 썼어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최강국이죠. 그죠?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인터넷이 속도가 한 1메가 정도 나오면 진짜 대박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미국은 오면 150kB 전화선으로서 띵동 띵동 해가면서 썼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컴퓨터를 하고 인터넷에서 다 작업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당시 상황을. 그때 당시 동영상 시청하라고 그랬으면 어떻게 많이 됐을까 안 됐을까? 그냥 무조건 책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책 안에 다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책 읽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겁나 어려워요. 이제 이 중에 아마 여기 모이신 분 중에 아마 한 명 정도나 정말 책 속에 모든 양식이 있고 그러실 분이 있을까 모르겠다. 우리 이성현 박사님 정도 돼야 책을 끼고 사실 거야. 근데 우리한테 책 읽기를 강요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궁뎅이가 간질거려서 책을 한번 못 읽으실 거야. 그죠? 나가서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동영상 시청으로 다 돌릴 거예요. 동영상을 보시고 오늘 이제 계속 1, 2, 3, 4주차까지 온동안 짧은 영상들 봤잖아요. 그 벌써 한 주차 영상 할 때마다 책 한 권씩 다 떼신 거예요. 핵심 내용을 뽑아가지고. 그죠? 이거 책으로 읽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아마 석 달, 1년 이지라도 다 못 읽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영상들을 통해서 한 번 들어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오며 가며 하다못해 집에서 설거지 하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책은 설거지 하면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래서 동영상 시청을 최대한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괴테라는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소유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 전 세계 똑똑하다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 내가 들은 것을, 내가 공부한 것을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하지 못하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시면 돼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시면 돼요. 지겨워질 때까지. 지겨워질 때까지 보다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야, 토시 하나까지 내가 다 외우겠다. 그 정도까지 되시면 돼요. 외우겠다 해서 끝나지 마시고 외운 거를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지 않으면 토시 하나까지 외웠어도 끝난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음악 쪽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과거에 노래방 나오기 전에는 어렸을 때는 이제 호기에 통기타 치면서 기타 치면서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그지만 하나 안 못하고요. 제가 기타 치면서 가사 외워서 부른 노래가 1000곡이 넘었어요. 그만큼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허구한 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되겠어. 날라리지. 날라리지. 근데 지금은 뭐예요? 노래방이 생겼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니까 사운드도 좋고 참 좋아. 가사도 다 나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가사를 못 외워. 그죠? 그걸 내 노래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보고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또 하나 있어요. 과거에는 어디 지방이라도 가려고 그러면 차에 하나씩 있었던 게 있어요. 뭐 있어요? 전국 세계 전국 지도. 도로 지도가 지도에서 어디를 갔다가 어디를 갔다가 다 죽어가면서 갔어요. 지금은 어때요? 내비게이션이 있어. 지도피그 다닐 때는 몇 번 다니다 보면 지도피기 귀찮으니까 길 다 외워버렸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비만 안 키면요 바로 옆 동네 가는데도 이 길이 맞나. 그죠? 이 익숙함에 대한 오류라는 거예요. 사람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사람이 점점 무식해져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다 아시겠죠? 네.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해보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강의 듣기, 성공자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듣고서 우와 그랬구나, 우와 힘들었겠구나, 우와 말 하지 마시고 열심히 받아 적어서 흉내를 내보세요. 오늘 딱 아침에 그 굿모닝 애터님에서 디펄 마스터님께서 딱 하신 내용이 딱 나오잖아요. 흉내 따라 해보시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따라 해보시는 거예요. 간접 체험한 것을 그냥 듣고만 아 그랬구나 그냥 옛날 얘기 동화 이야기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나는 이 그대로만 하면 어떤 결과 나오는지도 궁금해하시고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스템 상호 연결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성공의 8단계, 핵심 추진과제 5가지, 1위 실천과제. 어떻게 보면요, 큰 틀 안에서 같은 맥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표현만 다른 것 뿐이고요. 제가 굳이 이거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각자 성공의 8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나만의 사업 시스템, 사업 코어를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못 만들겠으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따라서 흉내라도 내보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 정도 코어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 코어가 뭐냐면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을 코어라고 얘기를 해요. 책 읽기, 동영상 보기, 그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동영상, 이것도 쉽지 않아요. 자, 오늘 4주차, 3주차, 4주차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럼 3주차, 4주차 이 5분짜리, 7분짜리 짧은 영상 2개를 앞으로 다음 있을 강의 때까지, 교육 때까지 2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번씩 보겠다. 이거 아마 다 지킬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박수라도 쳐드립니다. 그것도 힘들어. 저도 수없이 해보거든요. 아 이거 정말 좋은 거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 4년을 지내면 까먹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하다가 까먹은 걸 생각나면 또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나의 습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나만의 시스템을,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그대로 활동해 보시는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4주차 과제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스터스쿨 참석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마스터스쿨을 배우셨다고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특별 라이브 미팅 하실 때 꼭 준비해야 되는 요령, 아까 다 말씀드렸죠? 라이브 미팅 하거나 팀 미팅 할 때 필요한 거 뭐 있다고요? 스폰서의 얘기를 들으셔야 돼? 아니야. 내 얘기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나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의 조직 상황과 진행되고 하고 있는 일들과 나의 목표와 계획과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라고 방향도 바르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스폰서가 자꾸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스폰서가 많이 얘기하면 잔소리밖에 안 돼요. 그죠? 야단만 듣다 보는 거야. 우리 애터미 사업 야단 맞으러 오셨어요? 아니죠. 내 성공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그럼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받아야 되잖아요. 점검을 받으려면 내가 뭘 했는지 먼저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이죠.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 받으시고, 코치 받으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이게 순환이 돼야 되겠죠. 맨날 라이브 미팅 한다고 앉았으면 맨날 본부장님, 국장님 나오셔가지고 사장님들 애터미 사업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왜 안 하십니까? 저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렇게 하셨습니까? 이러고 본부장님, 스폰서님 다 나가셔. 그 다음에 어떻게? 한숨 푹 쉬고, 또 본다네. 그리고 또 집에 가. 그럼 어떻게 돼요? 다람쥐 쳇바퀴 돌기 제자리에서만 뱅뱅 돌다가 내 성공을 어디로 가요? 벌써 산나라로 가버려. 애터미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얘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또. 갈 때마다 맨날 야단만 친다고 그래. 야단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엉덩이를 내밀어 보세요. 내 엉덩이 좀 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1, 2, 3, 4주차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내용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5주차, 6주차 내용은 이제 리더십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솔직히 제가 강의를 해드려도 됐지만 여기 저보다 뭐 이미 벌써 성공하신 성공자분들도 계시고 본부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씀을 들으셔도 아마 크게 다를 답이 되시긴 할 건데, 그래도 제가 해드리긴 했으니까 다음에 와서 해드릴 거예요. 근데 1, 2, 3, 4주차만 가지고선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계속 저희 센터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발산 파워센터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지금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과연 잘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든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저도 좀 피드백 받아서 듣고 싶은데 어때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 지금 1, 2, 3, 4주차 내용 다 들어보시고 배우셨는데 여러분들 느낀 거라든가 아니면 좀 아쉽다거나 아니면 이런 게 참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짧게 스피치 보시는 거 한번 가져볼까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몇 분, 한 3분 정도만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한번 손 거슬러 해주실 분 없어요?